그래서 오늘 백래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백래시가 템파 벤치마크 아레나에서 14,633명 300석 정도 남았었는데 이 마이클 콜이 매진됐다라고 하니까 이 마지막 레슬틱스의 발표보다 티켓이 좀 더 팔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의 15,000명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경기가 싱글 매치 세스 롤린스 대 브론 브레이커 대결이 있었는데 제가 프리뷰에서 얘기한 바로는 브론 브레이커가 이길 것 같다, 비전에 방해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그렇게 정말로 이 비전의 방해 그리고 브론 브레이커 방해를 물리친 세스 롤린스 링 위로 올라오다가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일단은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어사이드 다이브로 경기가 시작하니까 템포가 빨라서 이거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ESPN 특유의 그 1시간 미리 보기 맛보기 때문에 경기 짧게 끝내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고, 경기 정말 쫀쫀하고 길게 잘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브론 브레이커는 원래 점원 스플렉스를 잘 안 썼어요. 오버헤드 벨리 투 벨리는 많이 썼는데 점원 스플렉스는 잘 안 썼었거든. 그래서 이게 브론 브레이커가 브록 레스너의 은퇴하고 엇갈리면서 점원 스플렉스를 쓰는 게 약간 계승의 느낌? 폴 헤이먼 가이로서의 이 수플렉스 시트를 계승한 느낌도 좀 없잖아 있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요. 또 아마추어 레슬링도 했던 브론 브레이커, 나중에는 풋볼로서 대성하려고 했지만 지금 레슬러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점원 스플렉스 굉장히 많이 썼다. 또 가문의 기술 프랑켄슈타이너도 많이 썼는데,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디테일이 있다면은 이 프랑켄슈타이너를 착지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프랑켄슈타이너를 넘겼는데, 옛날에 그 이부시 코타가 넘겼는데 오스프레이가 착지하고 이부시 코타가 놀라는 그 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 근데 그 장면하고 좀 겹쳐 보이는 장면도 있었고,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 크로스 라인을 날리는 브론 브레이커의 그 팔을 이 백플립으로 감아서 오히려 본인이 파워밤 그립을 만드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주로 패디그리로 많이 연결하거든요. 근데 그 팔을 감는 백플립이 보치가 났어요. 이게 원래 윌 오스프레이가 많이 하는 건데 세스도 어느샌가 그걸 썼었거든. 근데 오늘은 잘 안 됐다. 그게 잘 안 돼서 보치가 났는데, 당연히 거기서 흐름이 놓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거든. 그 보치가 나면은 멘탈이 일단 흔들리고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 근데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브론이 빠르게 숄더 치고 빠르게 스탠딩 문설트 하면서 아마 그 문설트에서 몸이 포개지면서 여기 바깥 장외 스팟으로 이동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가 이 꿈나무가 정말 임기응변이 아주 죽여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폴 헤이먼, 시어리, 로건 폴 모두 방해에 나섰는데 방해를 이겨내는 세스 롤린스지만 올라가면서 결국에 스피어 맞고 졌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와리가리 스피어를 뭐라 해? 그거를 님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기술이 나왔어. 그 기술이 나왔는데 그 기술 나오는 과정에서 이 브론 브레이커가 세스 롤린스의 등을 치면서 준비를 시키는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어깨를 툭툭 치면서 형 2번에서 뒤돌면 스피어야 딱 이렇게 사인을 주는 장면이 디테일이 좋았다. 실수가 없게끔 서로를 배려하는 장면들이 있었다. 와리가리 스피어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너무 좋았습니다. 이 보치만 아니었으면은 거의 뭐 4.5성까지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오늘 오프닝 경기가 아주 죽여줬다. 또 브론 브레이커가 이기는 것도 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세스 롤린스가 레슬매니아에 이어서 PLE를 2연패한 거는 뼈 아프지만서도 일단은 브론이 이기는 게 먼저다. 이거를 연전으로 이끌어서 세스 롤린스 한 썸머슬램쯤에 비전과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세스 롤린스가 결국에 썸머슬램에서 이기지 않을까?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치가 왜 이리 많냐? 그러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 볼만한 경기 많았고 전체적으로 평타 이상인데, 근데 그 와중에 좀 보치들이 좀 짜게 식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4.5점 주고 싶은데 4점 주겠습니다. 4점. 저의 별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US 챔피언십 3주 만에 열린 트릭 윌리엄스의 첫 방어전이 되겠는데요. 새삼 카멜로 에이지가 그립다? 매주 방어전에 나서던 카멜로 에이지인데, 요 놈은 뭐 진저브레드맨 어쩌고 하면서 방어전 한 번도 안 하다가 3주 만에 똑같은 상대와 첫 번째 방어전 세미 제인과 치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웁대 트릭이 굉장히 좋았고, 이 웁대 트릭의 박자 있잖아.
이거에 맞춰서 스톰핑을 밟아내는 그 장면이 트릭 윌리엄스의 신기술인데 NXT 때부터 모든 경기를 다 봤잖아요. 이 신기술, 우대 트릭 스톰핑 좋았다.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 야티한테 너무 집중한 게 아닐까? 어쩌면 이제 세미 제이는 레슬매니아에서도 그런 잘못을 했잖아. 그런 실수. 릴 야티를 공격하면서 시간을 내어주었고 트릭을 회복했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반격을 내주었던 그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게 납득이 가면서도 안 갔어요. 왜냐면은 바로 전날이잖아, 스맥다운이. 바로 전날에 이 릴 야티가 진저 테이커 갑자기 일어나갖고 세미 제인을 공격했고 세미가 열받았고 해서 그런 바로 어제이기 때문에 아직 화가 안 식었다. 이런 디테일로 보면은 여전히 릴 야티에게 한눈을 판 게 납득이 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릴 야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트릭 윌리엄스가 이 세미 제인을 상대로 레슬매니아보다 더 장시간의 경기를 안정적으로 치르면서 정말로 세미 제인이 트릭 윌리엄스를 달까지 쏘아 올렸다. 빅푸시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트릭 윌리엄스가 새로운 상대를 맞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번이나 이겨서 2대 떡이잖아. 이러면 세미 제인이 3번이나 도전할 만한 그런 건덕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 이제 트릭이 자신을 증명하려면 새로운 상대를 만나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될지도 기대가 돼요. 릴 야티도 셀럽에 활용해서 굉장히 좋다. 좋은 셀럽의 활용의 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미는 이제 뭐하냐. 그것도 되게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세미는 턴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민심이 나락이 가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나락간 민심을 본인이 갑작스럽게 받게 된 악역의 역할을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게 될지 누구와 대립을 하게 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저 테이커랑 대립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럼 또 연예인 경기 또 봐야 되잖아. 그건 좀 난 싫어. 저는 이 경기는 그냥 3.0 무난했다 3.0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 셀럽에 대한 집착 이게 약간 저에게는 감점의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트릭 윌리엄스는 일리아 드라그노프와의 경기가 최고의 명승부였다. NXT에서 했던 트릭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을 버전업 시킨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트릭샷도 그 경기에서 탄생을 했고 세미는 자기는 선역인 척 아는 악역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그런 포지션이긴 하죠. SNS에서도 인터뷰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는 있어요. 다음 경기 태그팀 매치인데요. 미즈 그리고 키 윌슨 경기를 하게 되는데 데나우젠이 이제 태그팀 파트너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스맥다운에서 복제인간 배양실에서 클론을 만들었는데 연구를 실패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연구에 실패했으면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나오겠구나. 데나우젠의 페이스 페인팅을 하겠구나. 약간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게 연구에 실패했던 어제 하지만 오늘은 연구가 절반이 성공해서 미니아우젠이 나왔어요. 미니아우젠 절반만 성공해서 복제가 그래서 절반의 미니아우젠이 나왔는데 이게 난쟁이 레슬러, 미제 레슬러가 미국도 멕시코도 되게 활성화돼 있어. 근데 이 미제 레슬러의 정체가 엘토리토라고 합니다. 엘토리토라고 하면은 이제 혼스워글과 함께 라이벌로서 전설의 VLC를 했잖아. VLC. 그 VLC를 했던 엘토리토라고 해요. 정체가. 이 엘리트 락커즈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엘토리토가 오늘 1회성으로 컴백한 것 같아요. 경기 중간에 키 윌슨이 이 엘토리토를 다시 집어넣잖아. 미니아우전에 다시 집어넣었는데 오히려 복제가 한 번 더 되면서 6명이 됐어. 6명이 돼서 정말로 얘네들이 여러 명이서 다구리 치는데 이게 DQ가 안 나. 왜냐면은 한 사람이거든. 한 사람이 복제된 거라서 같은 사람이라서 6명이서 양념펀치로 키 윌슨을 쳐도 DQ가 안 울렸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라 그런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주를 거울로 반사하는 장면도 재밌었고요. 스컬 크러싱 피날레가 이 난장이한테 들어가니까 거의 역대급의 파괴력을 보여줬다? 임팩트를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결국에는 이제 키 윌슨은 저주를 반사했지만 여전히 미즈는 데나우젠의 저주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저주를 받아서 자신의 얼굴에 자폭을 하게 되었고 그 소화기 분말에 시야가 가려진 채로 이 데나우젠의 시그네처 피니셔죠. 이 바이시클 킥 맞게 되면서 오늘 WWE 3승 0패 무패의 전설을 써 내려가는 댄하우젠입니다.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순수 재미로 3.5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 트릭 윌리엄스하고 세미 제인의 경기보다
데나우젠의 경기가 재밌었다?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 예. 저는 트릭 경기보다 이 경기가 더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3.5를 주겠습니다. 하우젠 분신술 너무 좋았어요. 이거는 진짜 가끔씩 이 WWE가 내 위에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 아 진짜 짜치네. 예상되네. 이게 뭐야? 복제한다 해놓고 뭐 난쟁이 레슬러? 개짜쳐. 재미없어 이랬는데 갑자기 안에 집어넣어서 6명 되니까 재밌네. 이건 생각 못했는데?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인데 오늘 WWE 매직이 나한테는 제대로 통했어요. 재밌었음. 그니까 전 너무 재밌었어요. 트릭세미보다 저게 나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트릭세미보다 0.5점 높은 3.5로 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다음 싱글 매치는 이오 스카이 대 아스카였고 저는 제가 못 찾은 건진 몰라도 좀 아쉬웠던 게 이 카이리 세인의 흔적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오늘 카이리 세인의 흔적은 위원 카이리 챈트 말고는 없었어. 해적의 모자를 쓰고 나온다던가 동전을 뿌린다던가 여기에 뭐 KS라고 써있다던가 암밴드에 사망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인세인 엘보, 슬라이딩 D 이런 대표 기술을 쓴다던가 그랬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장면이 없었다. 그런 장면이 없었고 대신에 우리가 당연히 예상했었던 명승부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타격 그리고 이제 서브 미션 면에 있어서 굉장히 스티프하고 일본 조시 프로레슬링에서 나오는 그 스트롱 스타일의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둘이서 칼을 갈고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둘 다 한 번씩 공방을 주고 받는데 아스카가 계속 공세를 견디지 못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오 스카이가 한 번 반격하잖아. 한 번. 계속 쳐맞다가 한 번 반격하고 그 한 번 반격하고 나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 있지. 그게 한 번만 나오면 좀 괜찮은데 필사의 반격 후 나도 다운 이게 두 번이나 나오니까 좀 자기적이었다. 그런 극적인 요소를 두 번 쓰는 건 조금 남발의 느낌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오늘은 아스카의 서브미션 트랜지션이 너무 좋았다. 타격기를 막아내고 아스카락 그리고 그걸 또 아스카락으로 반격하는 이오스카의 장면도 좋았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좋았는데 이 동물을 노트북으로 방어하는 게 위클리 쇼에서 이제 둘이 마주 앉았을 때는 이오스카이가 이걸 당했잖아요. 이걸 당해서 얼마나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았는지 우리가 봤잖아. 봤는데 이거를 노트북으로 방어해내면서 이 경기를 이오가 이길 것이다. 이런 복선의 회수를 잘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보치가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오 스카이 오버 더 문설트 넣게 되는데 그 문설트를 트라이앵글로 감는 게 이 아스카가 이전에도 많이 보여줬어요. 이전에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아스카가 좀 너무 멀리 뛰었어. 아무래도 뒤에서 뒤로 도는 문설트다 보니까 이 천하의 이오 스카이도 아스카의 위치 파악을 좀 잘못했고 아스카도 좀 문설트를 좀 안정적으로 감으려고 보치를 안 내려고 너무 가까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서로 못 잡아서 문설트가 보치가 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트라이앵글 감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했다 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둘이 임기응변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칸센 어택 들어가게 되고요. 문설트 들어가게 되면서 이오 스카이가 이기게 되고 아스카는 이제 이 스타덤 일본의 여성단체죠. 스타덤에서도 이오한테 한번 졌고 그 다음에 세러데이 나이메 이벤트에서도 졌고 스맥다운에서도 졌고 오늘 백래시에서도 졌고 인간 상성이다. 아스카는 이오를 상대로 한 번도 못 이겨봤다. 4대 0이다. 이렇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설트가 뒤에서 뒤로 돌아서 위치를 못 잡았잖아. 그래서 트라이앵글 어설펐잖아. 그러면은 차라리 앞에서 앞으로 뛰는 인세인 엘보를 했다면 어땠을까? 인세인 엘보 했으면은 카이리 세인도 이제 리마인드 되고 그거를 이제 인세인 엘보를 트라이앵글로 잡는 것도 쉽잖아. 뻔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보치도 안 나고 카이리 세인도 그리워하게 되고 여러모로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 이제 문제는 링 위에서 작별을 고했다? 라는 여론이 있어요. 아스카가 이제 악역이잖아. 악역인데 이런 악역의 아스카가 이렇게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순간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게 오늘 경기 와주신 분들 고마워요. 오늘 이 승부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저는 이만 퇴근합니다. 이런 걸 퇴근일 수도 있는데 퇴직일 수도 있다. 아스카가 작별 인사를 했다? 지금 이거 좀 말이 많아요. 예. 중간중간 SNS를 봤는데 아스카가 작별을 고했다. 그래서 뭐 스맥다운으로 갈 수도 있고요. 계약이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는 일단 로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단순히 화해로만 봤잖아. 포옹하니까 채팅에 갑자기 화해 이랬는데 그게 아니다. 아스카 뭔가 신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로우에서 스맥으로 이적 혹은 뭐 계약의 종료 뭐 혹은 뭐 장기간의 휴식 뭐가 있을지 몰라.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갑작스러운 이 화해는 아스카의 신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뭉클한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다음은 이제 존시나의 등장인데요. 존시나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한 게 WWE 역사를 바꿀 중대 발표를 할 거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클럽 WWE 광고일 것이다. 뭐 레슬매니아 44회 개최지 발표일 것이다. 뭐 이런 많은 추측을 했는데, 그래서 존 시나는 은퇴 후에 자신이 WWE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봤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 내가 군터에게 지던 그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를 다시 되짚어봤다. 나는 그날 여러분들은 화났겠지만 나는 행복했다. 나는 그날 졌지만 NXT 애들이 기회를 얻었다. 이게 존 시나가 일부러 이 레슬매니아가 아니고 세나메에서 은퇴를 하기로 했고, 왜냐면 연말에 은퇴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 세나메에서 경기할 때 조건으로 내거는 게 있어요. 존 시나가 NXT 애들이 경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존 시나의 조건이었어. 그래서 NXT 애들이 존 시나의 은총을 받았죠. 왜냐면 다른 애들이 유명한 애들이 나올 필요가 없어. 존 시나의 은퇴전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시청률이 대박이 났고 그 해 입장 수익 신기록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이미 존 시나의 은퇴만 걸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날은 무조건 많이 보고 많이 객석도 다 차고 시청률도 다 차는 그런 날이야. 존 시나도 그걸 알아. 그래서 메인 로스터 다 치워. NXT 애들 많이 넣어줘. 이렇게 존 시나가 요청했고, 존 시나의 은총을 받은 애들이 이날 얼굴 도장을 잘 찍었고, 그래서 그 은총을 받은 애들 뭐 소울 루카, 오바 페미 쇼케이스 했고, 지금 이렇게 로우에서 자리를 잡았잖아. 그래서 존 시나 자신이 WWE 앞으로의 역할을 그날 느꼈다 이거야. 그날 나는 졌지만 은퇴했지만 기분 개 좋았다. 그래서 나는 이날 앞으로 계속 그날을 재현할 것이다. 그래서 존 시나 클래식을 열 거야. 이날 밤은 WWE NXT 구분 없이 경기할 것이고 새로운 챔피언의 주인을 가릴 것인데 그 챔피언은 존 시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표로 참가자가 정해질 것이고 앞으로 무한하게 할 것이다. 무한하게. 이거를 1년, 2년, 3년, 10년만 할 게 아니라 Sky is the limit. 앞으로 무한히 반복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매년 존 시나 클래식을 통해서 존 시나의 얼굴을 무조건 1년에 한 번 이상 무조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존 시나 클래식 무조건 할 것이다. 그래서 오바 페미 같은 애들이 존 시나 클래식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게 존 시나가 오늘 한 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엘리트 락커스가 얘기한 건데 이 이벤트는 팬들이 투표를 통해서 존 시나 클래식의 챔피언을 정할 것이다. 네. 이거는 엘리트 클래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표가 비공개로 할 수도 있어. 득표수가 가장 많은 애가 챔피언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그 득표수가 가장 많은 애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 투표 공개를 안 하게 되면. 내 생각에도 근데 이 득표수를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득표수가 가장 많은 애가 챔피언이 될 확률이 높잖아. WWE 네트워크, WWE 유니버스의 픽을 존 시나 클래식을 통해서 확인할 것 같아. 그래서 WWE 메인 로스터, NXT 구분 없이 존 시나 클래식 토너먼트를 통해서 미래의 스타를 발굴할 것이다. 또 설마 제이우소? 아예 아니죠. 이름만 좋은 스피드 챔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WWE 스윙 모델이죠. 왜냐면 이 매형 클래식, 크루저웨이 클래식 이런 것들은 WWE 네트워크로만 방송이 됐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과연 이 존 시나 클래식은 대체 어떤 플랫폼으로 봐야 될까? 이것도 좀 걱정이 돼요.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 어쨌든 간에 존 시나 클래식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팬들의 투표로 인해서 WWE 미래를 선별하기 위해 메인 로스터 NXT 애들이 구분 없이 토너먼트를 치를 것이다. 존 시나 클래식 매년 열릴 것이다. 존 시나 늙어서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이벤트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이 있었는데요. 로만 레인즈 대 제이콥 파투. 이게 흡사 블랙팬서의 족장을 선정하는 그 일기토 같은 느낌도 있었고 제이콥 파투가 프라이즈 파이터 가치를 위해 싸운다. 족장, 뭐 월드 챔피언 이런 건 모르겠고 챔피언이 돼야 돈을 더 벌고 나는 그 돈을 통해서 우리 가족, 내 아이 7명의 내 자식들에게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병원, 더 많은 차 갖게 하게 할 것이다. 이 프라이즈 파이터의 면모를 보였고 해서 이제 본인의 아버지 샘 파투가 아일랜더스라는 태그팀을 했는데 그 아일랜더스의 샘 파투의 태그팀 파트너가 바로 우리가 아는 하쿠.
그 하쿠의 피니셔가 통간 데스그립. 그러니까 아빠 친구의 기술을 쓴 거예요. 아빠 친구의 기술. 그래서 이 사모안들이 로만 레인즈가 F5를 10번이나 이겨내는 걸 보고 어지간한 기술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기술을 가져왔다 라고 파투가 밝힌 바가 있고요. 이게 목젖을 폐쇄시켜서 질식시키고 기절시키는 기술이다 라고 마이클 콜이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친구의 기술을 통해서 로만 레인즈를 계속해서 공략해 나갔습니다. 오늘 정말 괴물 같은 기술들이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 이 통간 데스그립을 바리에이션을 많이 썼다? 이 수어사이 다이브로 이제 로프를 통과하면서 목을 조르는 이 수어사이 다이브 통간 데스그립도 너무 기가 막혔고, 이제 슈퍼맨 펀치를 원에서 킥아웃 해내면서 이 제이콥 파투가 오늘 첫 헤비웨이 타이틀 도전이야. 그러니까 WWE 챔피언십도 한 적이 없어. 1선 타이틀은 첫 도전이야. 그랬는데 얘가 이제 두루 맥킨타이어도 이겼고 MFT도 이겼고 이제 로만 레인즈의 슈퍼맨 펀치를 맞았는데 원에서 킥아웃하고 이러면서 나 이제 메인 이벤터 급이야. 로만 레인즈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급이야. 어필하는 장면들 너무 좋았습니다. 이 슈퍼맨 펀치 원 킥아웃 전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장면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나운서 테이블을 또 로만 레인즈가 본인이 또 작살이 났죠. 거기에 이 레슬매니아 이어서 또 한번 레슬매니아 이어서 파워밤을 로만이 맞게 되면서 아나운서 테이블 박살. 그래서 팝업 사모안 드랍 마이티 문설트. 로만도 스피어 한 번 썼지만 이 제이콥이 이겨냈고 제이콥도 문설트 썼지만 로만이 이겨냈고 서로 호각이다. 이런 연출들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연출 끝에 이 팝업 슈퍼맨 펀치. 이 제이콥이 팝업 사모안 드랍 하려고 올렸는데 로만이 공중에서 팝업 슈퍼맨 펀치. 그리고 무반동 스피어. 아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저는 여기서 끝났어도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기서 WWE가 한 수를 더 봤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끝났으면 로만이 그냥 실력으로 이긴 거잖아. 실력으로 이긴 건데 로만이 통간 데스그립을 벗어나려고 막 눈도 찌르고 심판도 막 밀쳐내고 막 굉장히 절박했어. 로만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운도 많이 따라줬어. 턴버클 패드가 제이콥 파투에게 끌려 나가면서 로만이 일부러 벗긴 게 아니야. 심지어 이 반칙을 쓰려고 일부러 벗긴 게 아니라 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그 패드가 벗겨졌는데 그 벗겨진 패드에 조임새라는 그 철골 구조물에 파투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억울하게 패배했다. 억울하게 스피어를 또 맞아서 세 번째 스피어를 맞고 패배했다. 운이 따라줬다 로만이. 그래서 제이콥 파투 패배 후에 뒤풀이를 하게 되죠. 너무 억울하니까. 실력으로 진 게 아니니까. 뒤풀이를 하게 되는데 심판도 나와도 막 심판한테 팝업 서머원 드랍 먹이고 막 제이슨 조던 뭐 단장 막 제이미 노블 막 다 나와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로만에게 뒤풀이를 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한다 선언한 거야. 왜냐면은 패드 충돌로 인해서 위상이 보호가 됐잖아. 실력으로 진 게 아니야. 운이 따라준 거야 로만 레인즈가. 로만도 이거를 재경기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왜냐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 운으로 이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굉장히 좋은 떡밥들이 많이 남은 로만 레인즈와 제이콥 파투 간의 경기였다. 예상대로 로만 레인즈가 이겼지만 오히려 제이콥 파투가 개도보했다. 예. 로만 레인즈는 이미 레슬매니아에서 신의 영역으로 올라갔고 그 신의 영역에 이제 제이콥 파투가 살짝 데미갓 정도의 느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거 한 4.5 주고 싶어요. 4.5. 오늘 경기 중에 제일 좋은 경기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가장 아드레날린도 많이 올라왔고 경기의 디테일도 여전히 좋았다. 예, 저는 좀 많이 의심했어요. 이런 디테일 같은 게 CM 펑크의 그늘을 벗어나서도 나올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뭐 계속해서 초인적인 원킥아웃을 보여주는 제이콥 파투의 디테일 좋았고 또 팝업 슈퍼맨 펀치 스피어 콤보를 또 이겨내는 제이콥 파투. 계속 제이콥 파투를 계속해서 졌지만 계속해서 개도보 시키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는 운이 따라주면서 턴버클 패드에 벗겨진 철골 구조물에 제이콥 파투가 맞게 되면서 운이 따라줘서 로만이 이겼잖아. 이런 디테일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4.5 정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이콥 파투가 재경기 할 것이다. 이 둘의 재경기도 재밌을 것 같다. 뭐 세나메가 될지 클래시 이탈리가 될지 뭐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로만이 클래시 이탈리 무조건 합니다. 예. 근데 클래시 이탈리 전에 세나메에서 먼저 하고 제이콥을 떨칠 수도 있죠. 아니면 세나메는 코디가 한번 하고 클래식 이탈리가 코디 로만 둘 다 출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코디는 눈 부상 때문에 한번 쉬었는데
그래서 로만은 확실한 거는 사우디는 쉬어요. 이번에 코디가 백래쉬를 쉰 것처럼 로만은 사우디는 쉰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포스터에는 얼굴이 있는데 쉰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로만. 그래서 이 제이코파2 재경기 하긴 할 거다. 언제 만날지 몰라도 세나메 혹은 클래식 이탈리 하긴 할 거다. 이 세나메는 제가 입중계 해드릴 거고요. 클래식 이탈리는 제가 중계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오늘 정말 쇼 재밌었다. 트리플 H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원래. 근데 뭐 데이 1은 사실 TKO의 직격탄을 맞은 걸로 밝혀졌으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래도 내가 트리플 H를 억지로 쉴드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트리플 H가 온전히 자신이 프로듀싱 할 때는 이 정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그래서 오늘은 그냥 트리플 H 메이드 인 트리플 H 같았어. 풀타임은 지어치워 사우디는 안 간다. 예, 레슬매니아 기자회견 때 했던 말을 반대로 하고 계시네요. 파트타임 같은 개소리는 집어쳐라. 풀타임이다. 막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서 많은 환호를 받았는데 구라였다. 사람 일 모른다. 당연히 쉬고 싶지. 저 오늘 그래도 이 백래시는 그래도 한 4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전체 평점? 왜냐면은 이제 루엘 럼블도 밑에 깔아줘, 레메도 깔아줘, 막 다 처참했잖아. 올해 열린 필리들 다 처참했는데 백래시 이 정도면 4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좋았어요. 저는 정말. 예. 이 경기도 보치 있었지만 좋았죠. 첫 경기도. US 챔피언십은 뭐 트랙 윌리엄스의 한계가 있지만 얘는 경기가 좀 흐름이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시전이 너무 자기적이야.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이 경기는 그냥 트릭이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줬다. 개그 매치는 기대한 거 이상이었고 싱글 매치도 보치 있었지만 좋았다. 둘이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줬고 장시간의 처절한 명승부였고 존 시나의 중대 발표도 그냥 광고에 그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무게감 있는 발표였기 때문에 전 좋게 봅니다. 예, 월드 챔피언십은 이날 쇼의 메인 이벤트답게 최고의 경기를 또 한번 보여줬고 나 이제 로만 레인즈의 팬이에요. 나는 로만 레인즈를 팬이 됐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만 레인즈 이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지에서 이런다니까? 이게 왜 작별의 느낌이 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유명 계정 페이지도 말하잖아. 아스카의 신변에 변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로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백래시 너무 좋았다. 올해 최고의 필이 맞아요. 레슬매니아 2일차도 좋았죠. 좋았는데 저는 전체적인 평균치는 백래시가 더 높았던 것 같아. 근데 이 레슬매니아 근데 나이트가 근데 메인 이벤트 때문에 확실히 백래시보다 더 위대한 페이퍼뷰긴 했다. 메인 이벤트는 진짜 미쳤어요. 진짜 그 메인 이벤트는 진짜 미쳤습니다. 예, 너무 좋았어.